자, 취득 시기 가죠. 115조. 결론 작년에 나왔어, 여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단독 문제로는 출제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종합 문제로는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종합 문제. 그래서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라는 건데 항상 수업 들어가기 전에 빨리빨리 진도 뽑아야지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자,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별표 하나. 자, 일단 여러분 시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자, 다시 한번 매매 등일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셔서 여러분 취득의 유형을 확인하셔서 자, 취득 형태가 뭐면 여러분 거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동그라미 1, 2, 3, 4 국지외수 우리 어떻게 배웠죠? 이거를 공판장 이렇게 배웠어. 동그라미 1번 같이 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지. 그래서 양가리 1번 사실상 취득하기 보셔야죠. 그래서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매매 당사자 중 누구랬어요 여기는? 과세권자가 매도자. 이들로부터 누가 취득한가?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죠. 그러니까 자 과세관청에 팔았어 개인한테. 그 판 거를 개인으로부터 신고를 받는가. 내가 얼마 좀 샀습니다라고 신고받는 거니까 내가 판 걸 내가 신고받으니까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둘째 외국으로부터 뭐죠? 수입에 의한 취득이죠. 그러면 이때는 수입 면장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수입 면장 안 적혀 있으면 가르고 닫고 수입 면장. 그래서 물건을 수입하면 수입 면장이 작성이 되고 수입 면장에 의하여 뭐가 부되냐? 관세가 부과돼. 그래서 그 수입 면적을 보면 얼마 주고 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순서 바꿀게요. 공매나 경매. 이거는 뭘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경락조소. 적어놔야 돼. 가로고 닫고 경락조소를 통해서 아 얼마의 경락을 받았다. 확인할 수 있죠. 자 판장 봅시다.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어떻게 된대? 증명된대요. 예. 그러면 여기 요 딱 국지외수 공판장 요 경우에 한해서만 오로지 요 국지외수 공판장일 때만 어디로 가는 거고 여러분? 어디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리고 요 국지외수 공판장 이외의 모든 유상 취득이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는? 어디로 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요. 국지외수 공판장은 어디로 가고요? 사실상. 이외의 유상 취득일 때 어디로 가라고요? 계약상. 그럼 요거 꼭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닌 거래. 뭐랬어요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면 개인 간의 매매로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아 국지외수 공판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가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취득 형태에 관계없이 매매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가? 잔금 지급일이죠 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해할 필요도 없잖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면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는 이해해야 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뭐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뭐냐?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야. 그게 그거다고. 다 알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관계이시 없이 실제로 돈 준 날. 그리고 계약상 잔금 지급은 실제로 돈을 언제 줬어를 묻고 묻지 않고 그냥 언제 계약서에 지급 명시되어 있는 잔금 지급일을 말하는 거죠 뭐. 그럼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사실상 언제 잔금을 지급했냐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대 잔금 지급일이.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혹시라도 책에 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을 봐. 계약서에 잔금 지급 명시가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시됐어. 기재가 안 돼 있어. 계약서에 잔금지급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어느로?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된 날이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누가 도망간 것 같은데? 아닌가? 싸한데, 거기가. 집에 전화 겁니다. 도망가? 내 세법 시간에 도망가는 사람 치고 안 나온 사람 치고 합격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진짜 여러분. 세법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포기했다는 얘기야, 올해 시험. 자,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에 잔금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일. 요 날이 아니야? 요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다니까. 출제를 이렇게 장난칠 수 있죠, 쉽게. 잔금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디로 한다? 죄송합니다.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실제 잔금 지급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개인 간의 매매인데 중간에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냐? 해제가 됐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제가 됐다고. 이거 중개법에서 배우셨죠? 중간에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지됐다. 그럼 이때 규칙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도자한테 있느냐? 수자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건을 잘 배우셨을 거예요. 어쨌거나 개인 간의 매매인데 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해제됐대. 그러면 취득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런데 우리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보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 무조건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취득을 했는데 못했는데도 우리는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본다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본대.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자, 중간에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해제되었다. 그러면 좋다. 첫째, 뭐가 되어 있지 않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돼. 제가 그랬죠. 취득세는 무조건 뭐가 되면 등록이라지 무조건 묻지 마. 무조건 뭐로 본다 그래서 취득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아직 뭐는 안 돼 있고 등록이 안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요 매매 계약이 해제됐습니다라는데 그게 법정 서류에 의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로만 법부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로 이것이 매매 계약 해제가 됐다는 걸 뭐하면 입증을 하면 이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조건이 몇 가지야? 세 가지. 첫째 뭐가 안 됐을 때? 등록이 안 됐을 때 등록이 이루어져서 무조건 취득을 보는 거야? 첫째 등록이 안 돼 있고 등록이 안 됐고 며칠이네? 60일이네. 요게 60일은 뭐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죠. 취득세 신고 기한이네. 법정 서류로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됐습니다라는 걸 뭐하면 입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지금 책 보고 계신 거죠? 그럼 이때는 취득세 안 내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그 밑에 법정 서류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 4가지가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예, 첫째 밑줄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밑줄자. 요 서류 봐야 돼. 화해조서, 인락조서. 두 번째 무슨 증서? 공정증서. 세 번째 매매계약 거기 법정 서류. 예, 거기 나오는 것처럼 계약 해제 신고서. 또 여러분 중개법에서 배우셨던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그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밑줄 4가지. 이 4가지 법정서를 입증하는데 다 얘들은 며칠 이내야 돼? 거기 동그라미 1, 2, 3, 4 옆에 다 가르고 닫고 며칠 이내 나왔어요 여러분? 60일 나왔죠? 요 60일은 뭐를 말하는가? 신고 기한 이내를 말하는가? 그럼 이때는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이게 시험에 나왔네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자, 봐. 출전이 어떻게 장난치는지 말씀드릴게요. 개인 간의 매매로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후, 등기 등록 후,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에 화해 조서에 의해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걸 입증했다. 그러면 취득을 안 본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서 틀렸어. 자, 다시 한번.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며칠 이내? 60일 내에 뭐에 의해서 화해 조서에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가 됐다는 걸 입증하였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려? 네, 요걸 고쳐서 요거를 출전이.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취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 취득세는 실질 과세 원칙일 뿐만 아니라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물론이고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 취득세에서 일단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 등록을 무조건 뭐로 보는가?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매매계 해제가 됐냐 이런 거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 등기 등록이 안 됐어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 기한에 모든 서류야? 아니, 법정 서류로만 입증할 때 안에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양가로 2번 계약상 잔금지로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는 일반적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 여러분? 연부 취득이죠. 연부 취득. 양가로 3번. 무슨 취득? 연부 취득.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글자대로 뭐로? 연 단위로 납부하는 걸 말하죠. 우리 지난달에 이거 했나 안 했나? 연부 취득. 했죠. 자, 그러면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첫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어 연부 형식을 취하되 몇 년 이상에 걸쳐서 2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는 빨라야 잔금 지급일이 언제 오는가? 2년 이후에 오는 거죠. 잔금 지급일이 빨라도 2년 이후에 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취득세는. 그럼 가세관청은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2년 이후에 가더래. 또 예를 들어서 15년 연부상환이다. 15년 연부상환이면 몇 년 후에 돌아간 거야, 잔금 지급이? 15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때까지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연부 취득일 때는 첫째, 언제 취득한 걸 보냐? 이때는 자, 밑줄 언제죠, 여러분? 매해. 무슨 날? 사실상. 어떤 날, 어떤 거? 연부금을 뭐 한 날? 지급한 날이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연부금이죠, 연부금. 요걸 출제에 살짝 뭐로 바꾸냐? 잔금으로 바꿔. 그러면 여러분 잡아내야 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도 그냥 요거를 뭐를 연부금을 뭘로 바꾼다고 출전이 살짝 뭘로 바꿔? 잔금 지급일. 그 맞았다고 틀렸다고? 틀렸어. 왜 틀렸어? 잔금 지급일을 하면은 몇 년 후에 가도 되니까 2년 이후에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2년간 공부해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러면 해, 안 해? 안 해? 근데 2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문제야. 기다려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때는 언제로 간다, 여러분? 연부금 지급일이야. 이걸 출전에 뭐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잔금 지급을 바꿀 수 있다. 항상 체킹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과세표준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야. 연부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취득이 나오면 연부 취득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연부. 이게 포인트인가 여러분? 예. 이걸 출제에 뭐로 바꾼다? 잔금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야 돼. 다시 한번 연부 취득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연부금이 나와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요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어머 연부 취득 나왔네? 그럼 뭐가 나왔는지 연부금이 나왔는지 확인하시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무상 취득 나왔네요. 무상. 자, 무상이니까 여러분 무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여러분 어차피 시험은 책대로 나오기보다는 무상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뭘 받았을 때하고 상속을 받았을 때와 뭘 받았을 때 증여 등을 받았을 때 딱 두 가지로 구분해 여러분. 그러면 상속을 받았대 여러분. 자,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상속 개시래 여러분. 그냥
유언, 유증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상속은 상속 계실. 갈고 닦고 나와봐야 시험 아니야. 답 아니야. 근데 증여를 잘 봐야 돼, 여러분. 증여는 중요해.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로 뭐라고, 여러분? 증여 등의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뭐라고 그랬죠? 어떤 날? 계약일이야, 계약일. 즉, 부동산을 증여받으려면 뭘 작성해야 된다고? 증여 계약서 써야 되는 거죠, 증여계약서. 그리고 그 증여 계약서에 뭘 받아야 돼? 확정일자 받아야 돼, 확정일자. 그리고 그 확정받은 증여 계약서 들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건 증여해줘도 못 받아요, 증여해줘도. 줘도 못 먹어요. 아니, 아저씨가 내가 자기한테 증여줄 테니까 갖고 가 그래도? 어떡하는 건데? 뭘 작성하라고? 증여계약서. 그래서 증여자, 수증자, 증여 목적물, 증여 시기 이런 불요식 행위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요게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서 증여가 이루어집니다라고 뭘 받고 확정일자 받고 그리고 그걸 어디 가서 이제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가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이때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고, 계약일에.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증여받았으면 뭘 내야 되죠? 증여세 내야 되잖아. 증여세는 요때에 요 날에 뭐 한 걸 보고, 증여받은 걸로 보고, 이 날에 취득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증여 계약인데 취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 취득세는 무조건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증여세는 언제? 증여받은 때 명의가 넘어왔을 때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집에 가서 여러분 아저씨하고 한번 증여계약서 써봐. 저녁 먹는 아저씨한테 술 먹인 다음에 자 자기 도장 찍어 해놓고 그냥 알딸딸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쿡 찍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날 튀어야 돼. 그래서 공증 받고 어디 간다? 등기소 가야 돼. 그 하기 전에 뭘 내야 돼?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기 때문에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은 그 등기하기 전까지 뭘 내야 되고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를 냈습니다. 영수증 들고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하는가?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증여세는 요때 증여받은 걸로 본다고. 그래서 증여인데 증여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과세시기가 같다고 다르다고. 그런데 중간에 아저씨가 술에 깼네. 아야, 어제 내가 뭘 도장 찍은 것 같은데 갖고 와봐. 그래갖고 보니까 뭐가 찍혀있어? 증여계약서. 이 사람이 그래서 증여계약을 어떻게 했어? 해제했어. 그런데 문제는 해제를 했다더라도 우리는 언제 취득한 걸 보니까 계약에 이미 취득한 걸 보니까 실제 중간에 뭐가 됐어도 해제가 됐어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해제가 됐고 아직 뭐가 되어 있지 않고 등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며칠이네? 60일 내 뭐해서 법정 서류. 근데 여기는 법정 서류가 몇 가지밖에 없냐? 3가지밖에 없어. 봐, 책을 봐. 그럼 책 법정 서류 몇 가지 나와 있어? 3가지 나와 있죠. 어디 보시나요? 117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매매에서 보았던 뭐가 없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등 해제 신고 서류가 없죠? 그거는 뭐 했을 때니까 매매했을 때 쓰는 거니까 증여할 때는 그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증여일 때는 뭐야?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획해제, 신고서 요 3가지에서 증여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증여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해제가 됐다는 걸 뭐하면? 입증하면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등기 1또는 등록일 봅시다. 117쪽 3번 양가 1번 보죠. 민법 제839조에 의
제843조에 따른 밑줄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밑줄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밑줄 치시고 자 그거 보면 조금 힘드네. 그래서 이걸 적어놔 위에다가 이거 뭐를 말하냐 뭐 하는 과정에서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죠.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야. 그러면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라? 등기일 또는 등록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유상 또는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증여 계약일 전에 먼저 뭐 했대? 밑줄. 등기 등록을 했대. 하여튼 시간이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우리 주저할 필요 있이 없이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등기일 또는 등록일.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간적 기준이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우리는 주저할 필요 있이 없이 어떤 날 간다? 빠른 날. 무슨 특정일 제시고 특정일 전에 뭐뭐 했다. 그럼 여러분 고민하지 마. 무조건 어디로 가는가? 빠른 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여러분 한번 공법에서 배우신 거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8조. 자, 토지는 일반적으로 무슨 취득인데? 승계 취득인데 여기는 뭐야? 밑줄. 매립, 간척 등으로 뭐 했다? 원시 취득했다라는 게 특징이야. 매립이나 간척에 의한 토지의 원시 취득이야. 그때는 밑줄 언제야? 공사, 준공, 인가일 밑줄. 근데 다만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날로 가면 돼요, 여러분? 빠른 날. 자,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은 2번만 보시면 돼요. 지목 변경만.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자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몇 개 나왔네? 2개. 그럼 우리 주저없이 어디로 가? 빠른 날. 그런데 그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뭐가 더 빠른가? 사용. 그때 언제야? 사용일. 그냥 취득 시간에 뭐만 기억하면 돼? 빠른 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예. 자, 이제 과세 표준 갑시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색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세법을 배우고 나면 요걸 계산할 줄 알아야죠. 세법은 결론이 이거야. 얼마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배우고 나면 뭘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취득세가 얼마인지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취득한 사람들 이 매매를 해서 취득세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얘기해 주냐고 취득세 얼마인지. 전화 걸면 되지. 누구한테 전화 걸어? 법무사한테 전화 걸죠? 그러니까 물론 공인중개사 뭘 물어보기만 하면 맨날 어디다 전화 걸어. 원스톱으로 자기가 뭐 알을 못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가서 한번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물어봐봐. 공인중개사 진짜 공부를 안 하면서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구나. 자, 과표, 별표 3개 무조건 일단은 1순위입니다. 출제 1순위.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이나 빨리 확인하고 지난번에 하지 못한 내용 들어갑시다. 자, 취득세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입을 하라 여러분? 취득이란 행위가 있었을 때 취득 당시 행위 시점이죠 뭐. 그래서 거기 책이 있네요. 취득세 과세 표준을 밑줄. 언제? 취득 당시 가액 밑줄. 이게 대원칙이야. 취득 당시 가액. 근데 무슨 취득일 때는 연부를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을 과표라 해서 밑줄 연부 금액을 있잖아. 항상 연부 취득에 못 찾으래서 연부금. 근데 연부금은 가로 열고 닫고 밑줄 가야 돼.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때 연부금액은. 그러니까 결론은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이죠. 이때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뭐를?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계약금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 계약금 걸잖아. 그죠?
그럼 그게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해야지. 그래서 취득 당시 가격. 근데 시험이 아니라 요때 여러분 요 취득 당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더랬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와 원칙과 뭐와 예외와 뭐가 있어? 특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적용하는 거랬어? 특례가 1번이야. 원칙이 2번, 3번이 예외죠. 적용 순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례부터 봅시다. 그 밑에 3번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네. 뭐로 되어 있어? 아까 보았던 뭐 국지외수 공판장가 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서 검증이 이루어졌대. 누구 검증? 누구의 검증을 받은가? 시장, 군수, 구청장 검증 받았다고. 요 경우에 한해서는 국지외수 공판장, 이거 국지외수 공판장 우리 봤어 안 봤어? 봤어. 저기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는 경우. 여보세요. 요거. 요게 그대로 온 거야. 그대로. 어디로? 과표.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왔지. 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여러분 요거 중개법에서 배우셨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언제? 안 배웠어? 그렇죠.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모르죠. 이거 했어 안 했죠? 했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부터 며칠이네? 60일 내에 부동산 소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를 신고하는가? 실지 거래가를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고를 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해야 하는가? 검증이죠. 그래서 이미 누구의 확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얘들의 특징이 뭐랬어? 얘들은 거래사상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곤란하다? 가능하다.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과세관청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여러분이 올해 꼭 합격할 거라는 걸 집에서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여보, 올해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뭐 생각해? 그럴까? 이때는 과표 뭘로 알아, 여러분? 사실상 취득. 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올해 꼭 합격하실 거라.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제발. 공부하다 보면 쉬운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려운 데도 있고 쉬운 데도 있잖아. 끝까지 가야 되잖아. 자,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보충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 거기 119쪽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책을? 자, 책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 자, 3번 특례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인 경우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 다음이 뭐야, 여러분? 우리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다. 그 얘기 여러분. 자, 이러한 취득일 때는 뭐에 관계없이 거기 밑줄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여기다 밑줄 시뻘겋게 쳐야 돼. 이게 사실상 취득가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뭐를 사실상 취득했던 연부금액을 뭘 한다? 과표를 한다. 다만 밑줄 쳐져 있죠? 예, 갑시다. 밑줄. 증여, 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밑줄 하나 안 쳐지신 분들은 다만 여기 밑줄 쳐한다고 증여, 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하나 밑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자 밑줄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 하나. 그래서 밑줄 몇 개 나와야 돼? 2개. 다시 한번 증여, 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하나. 두 번째,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라는 취득 하나, 몇 개? 이 두 가지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제외. 그러면 이 국지외수 공판장은 다 무슨 취득이 되는가? 다 무슨 취득이 된다고? 유상 취득이 되는 거죠. 무상은 무조건 제외되니까 이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다 무슨 거래를 전제로 하는가? 유상임을 전제죠. 그리고 누구와의 거래가 아니어야 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과표를 뭘로 알아? 사실상 취득가격은 연부금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거기 다음 페이지 좀 넘기셔갖고요. 자, 맨이 120쪽 맨이 우리가 꼭 확인할겠네. 이때 판결문이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지만 다 밑줄 요거 들어가죠. 뭐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정해놓은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동그라미 제외. 이 중에서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화해.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 네 가지를 다 외우시면 좋은데 다 못 외워도 뭐는 기억하라? 화해 조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정해놓은 판결문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시오. 그 다음에 거기 2번 법인장부 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장부는 뭐를 말하냐?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감정평가서 또는 객관적 증거 서류에 밑줄, 여기만 밑줄 치면 되네요. 뭐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또 여기까지만 밑줄 쳐.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슨 말 나와? 다만이란 말 나오죠? 찾으셨나요? 자, 다만부터는 X 그어버려. 들어가지 마. 절대 시험에 안 나와, 다만부터는. 왜 안 나오냐? 이거는 중고자동차 얘기야. 중고자동차 얘기니까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중고자동차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요때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열에 다 올라간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 자, 그럼 다시 119쪽 앞쪽으로 갈게요. 자, 특례상이 아니다. 국지배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 이제? 원칙. 이때 시험에서 원칙으로 가라고는 뭐라고 얘기해줘? 시험에 국지배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닌 취득을 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나온다랬어? 개인 간의 매매라는 말이 나오면 특례를 적용하라, 원칙을 적용하라, 원칙을 적용하라 그 얘기야. 다시 한번요. 시험에 누구 간의 매매로 나오면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여기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라? 원칙. 그 원칙은 취득자가 뭐한 가로 알아야 돼서 여러분 신고한 가액. 그러면 이때 취득자가 이 신고를 할 때 다운 계약서 등을 불사하면서 적게 신고하는 거죠. 가능하면 취득자는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많이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그러면 신고한 가액과 사실상의 취득가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얘는 그대로 믿어줘. 근데 얘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특징이야. 너 적게 신고했지? 무슨 계약서 써서? 다운 계약서 써서. 이게 차이점이야. 근데 얘 왜? 이러한 신고 자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뭐야? 무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액보다, 신고 가액이 시가표액보다 어떻다? 작다. 이거 무슨 신고? 과소신고. 이렇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일 때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일 때는, 이때는 과세표준을 뭘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는 뭐로 하라? 시가표준액이죠. 특히 요거 아주 중요하죠. 신고를 하라 그러는데 신고를 안 했대. 뭐예요, 여러분? 무신고.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대? 적게 신고했대. 과소신고를 말하죠. 이때는 과표 뭘로 간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이죠.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은 시가표준액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랬죠? 이제는 알죠? 이제는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세 분만 있네, 세 분만. 자, 시가표액이 뭐냐고 물으시면 첫째, 얘는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국세를 과세할 때야, 지방세를 과세할 때야?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옵니다. 그렇죠?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로서 얘는 납세무자가 정하는 거야? 과세권자 정한 거야?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다 여러분? 평가한 가액이다 그랬죠.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 아주 징그러 죽겠네.
지방세에서 시가편액이 뭔지를 모르면 게임은 끝난 거다. 그래서 시가편을 모르고 갔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고요.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일 때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시가편액과 대응되는 게 기준시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기준시가. 그래서 국세에 뭐가 있다면 기준시가가 있다면 지방세는 뭐가 있다? 시가편액이 있다. 다 누가 정해놓은 거이다?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거이다. 집에서는 여러분들은 올해 꼭 합격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셔야 됩니다. 올 겨울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따스한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 될 수가 있어. 저 어두운 구석에서 사람이 되고 싶다. 요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저장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저장. 꼭 집어넣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120쪽에 보시면, 자, 지금 정리한 거에 대한 요약본이 거기 여러분, 과세 표준의 구분과 적용 순서 있죠? 박스. 거기서 사실상 취득가격 신고한가 해봅시다. 자,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순서 몇 번? 1번. 누가 정한 거야,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뭐 할 때? 신고 납부할 때. 근데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편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여기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야 돼.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편액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반해서 신고한 가격 시가편액의 제한을 어떻게 한다 해서 받는다. 이게 차이점이야. 하나는 받지 않음. 하나는 받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사실상 취득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 그래서 얘는 시가편액, 과세관청이 정하는 시가편액 표준액의 제한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런데 신고한 가격은 신뢰성이 있어, 없어? 없어.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얘는 항상 뭐와 비교한다? 시가편액과 비교하죠. 그래서 거기 시가편액 제한을 어떻게 해? 받음. 받지 않은가 받은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응? 그래서 그 밑에 비교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비교가. 따라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보다 적어도 시가편액보다 적어도 가편은 뭐가 돼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무슨 가격은 신고한 가격은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뭐가 가표가 돼? 시가편액이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개인 간의 매매로서 신고한 가격이 시가편액보다 적대. 그럼 과표는 뭐가 되는가? 시가표준액이 되죠. 자, 공매 참가요, 경매 참가요. 자, 여기 봐. 지금 졸 타임이 아니야? 여기 봐. 옆 사람 깨워. 많이들 힘드시죠? 또 같은 토요일 날이니까 피곤해 할 텐데. 거기다 또 선생까지 또 후져갖고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텐데. 그래서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어디까지 했지? 응? 자, 내가 경매 참가했어. 그래서 경락을 받았는데 그 경락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대. 그럼 과표는 뭐가 되는가? 그래도 경락가액이 사실상 취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경매 참가해서 경락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저가 싸게가 뭐야? 이제 전문가니까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자꾸 여러분 법률 용어 사용해야 돼? 예. 그래야 여러분이 일단 전문가 사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뭐 경리를 내가 경매 차서 경락을 받는 것은 글자들을 뭐 싸게 사서 어떻게 하는가? 비싸게 파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는 조금 법률 표현한다면 저가 매수해서 시가를 매매해서 매매 차익을 단기간 내 먹는 거죠. 그게 경매 특징이잖아. 그런데 경락 받은 가액이 뭐보다 적대? 그래도 걔는 경락 받은 가액이 확인이 되니까 안 되니까? 되죠. 공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대로 뭘로 가라? 경락 가액이 뭐가 된다? 과표가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분명히. 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꼭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하나 더 납시다. 여기 장이 뭐죠, 여러분? 법인 장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법인은 어떤 법인이냐? 자, 매매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는 거죠. 매매 당사자니까. 응? 그러면 이때 이 법인은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누가 도자가 매도자야. 도자가. 심지어는 법인이 모두 매매 당사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럼 법인이 아니면 누가 나오면 되는가? 누가 나오면 돼? 개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은 바로 요 거래 당사자이로서 누가 개입된가? 법인이 개입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자가 법인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누가? 매도자가 법인이고 매수자가 뭐예요, 여러분? 개인.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 하여튼 누가 개입된가? 법인. 그러면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고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과표는 과세표는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다 여기는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죠. 근데 얘가 문제죠. 누구 간의 매매면? 개인 간의 매매면. 언제 취득한 걸 보는가? 여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항상 뭐가 비교 대상이 됐어?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이 돼야 되는가? 큰 금액이 과표가 돼야 되는 거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이 개업하고 사무실에 앉았을 때 고객이 와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해줘야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갑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근데 누구 간의 매매다? 개인 간의 매매다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시는 어디로 가고 여러분? 응? 여기는 계약상이야. 근데 과표는 뭘로 가죠?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출전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이 중에서 출전이 가장 좋아하는 거 1번이라고 요게 2번이라고 요게 3번이라면은 출전은 3번을 제일 좋아합니다. 누구 간의 매매대? 개인 간의 매매대 뭐는 했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뭐 했대? 검증을 받았대. 그럼 취득시는 올라가고? 취득시 올라가고 계약상. 그러나 과표는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하는 거. 이거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개입된 거래야.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가느냐? 121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례 있죠? 찾으셨나요? 예, 요거는 그냥 가볍게만 설명드려 넘어갔습니다. 자, 밑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적으세요. 뭐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게 뭐야?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적으시고요. 자, 그거를 밑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밑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았대. 저거 미등기 전매 취득했다고. 그럼 이때는 취득세 과세를 해야 안 해? 안 해. 이때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밑에 해당 부동산을 뭐 했대? 취득했대. 밑줄.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 미등기 전매를 취득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내가 조합 입주권 돈 주고 사서 딱지 주고 사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 들어갔다고 그 얘기야. 그럼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권리 때는 과세를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그 권리를 가지고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이때 눈으로만 보세요.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인 자 밑줄 무슨 금액? 실제 지출 금액 밑줄 여기가 이게 중요해요. 실제 지출 금액. 이것이 분양 가격 또는 공급 가격보다 그 밑에 뭐해도 낮은 경우 동그라미 낮은 경우 그때는 과표로 뭘 할 거냐? 그때도 역시 똑같이 뭐 실제 지출 금액 밑줄.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 실제 지출 금액을 균위에 따라 산정한 취득을 과표를 한다. 여기서 결론 무슨 금액을 과표를 하라? 실제 지출 금액을 가지고 과표를 하라. 무슨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러니까 분양 가격, 공급 가격과 실제 지출 금액이 다르면 뭘 갖고 과표를 하라는 얘기야? 실제 지출 금액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역시 밑줄 누구 간의 거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경우는 이런 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취득 가격의 범위 올해는 이제 여기 별표 3개 충분히 이거 나올 수 있죠. 단독 문제. 자, 그러면 이때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이때 취득 가격이라면 거기 써져 있네. 의 1번 동그라미 1번 적으세요. 의이죠. 의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경우 이때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밑줄 들어갑니다. 뭐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밑줄.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밑줄 쳐야 돼. 한마디로 취득하기 전까지 눈으로만 보세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거나 지급하여야 할 밑줄. 직접 비용과 그 밑에 간접 비용의 합계액. 다만 단서까지 가야 되네. 다만 여기 단서 봐야 돼.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뭘 받았다면 할인을 받아야 돼. 자, 동그라미 그때 무슨 금액? 할인된 금액을 과표를 하래. 할인된 금액. 이거 잘 봐야 돼. 출전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규정이야. 뭘 받았다고? 디스카운트 받았다, 할인 받았다고. 그럼 여러분, 요즘 하도, 여기 뭐 이렇게 커피숍 가도 요즘 저는 커피숍 못 가겠어요. 난 옛날 다방이 좋아. 죄송합니다. 그냥 옛날 다방 가면 그냥, 김양아, 그냥 계란 동동 떠가고 쌍화차 갖다 줘. 그러면 됐어. 근데 요즘은 여기 커피숍 가면 포인트 카드 계세요? 정리 카드 갖고 계세요? 뭐 갖고 계세요? 덮여드릴까요? 말할까요? 참가해드릴까요? 뭐 물어보는 게 무지하게 많아. 또 나만 흥분하네. 아니 무슨 카드 있어요? 정리 카드 있어요? 포인트 카드 있어요? 무슨 카드 있어요? 갖고 뭐 있다 그러면 뭐 얼마 디스카운트 되고 뭐 할인하고 막 그러잖아. 응? 없다고 하면 된다고요? 그게 아재들이야. 그러니까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아저씨는 없어. 그래요. 근데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카드에서 지갑에서 왜? 카드 하나씩. 뭐 카드 있어요? 예. 뭐 카드 있어요? 예. 뭐 카드 있어요? 예. 그냥 백으로 보면 이게 이래나. 보면 돈 하나도 없더구만 보니까. 백만 그냥 카드 온갖 카드 다 들어가 있고 인명을. 그걸 왜 했지? 요거다 요거. 그래서 일시불 지불해서 뭘 받으면 할인을 받으면 그때 무슨 금액? 할인된 금액. 자, 그럼 적어놔, 여러분. 출전이. 요걸 살짝 뭘 집어넣냐? 할인액으로 살짝 장난쳐, 스키가.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근데 여기에 뭐를? 할인액으로 살짝 집어넣어. 아, 요거 봐라. 그러면 할인액은 포함이야, 제외야? 할인액은 포함하는가, 제외하는가? 제외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할인액을 뺀 금액이 바로 뭐야? 할인된 금액이죠. 이걸 구분해야 돼. 그럼 이때 총액에서 뭐를 뺀 거? 할인액을 뺀 할인된 금액. 그럼 이렇게 내가 조기 상환하면서 할인을 받으면 그래서 3년 할부 상환을 했는데 3년 할부 상환하니까 뭐가 붙어? 할부 이자 붙잖아. 3년간 할부 이자 붙잖아. 근데 내가 그걸 뭘로 갚아버렸어? 20일로 갚아버렸다. 그러면 남은 기간 디스카운트 받죠? 그래서 그 할인액을 포함한 제외한 무슨 금액? 할인된 금액이야. 그러니까 요런 걸 잘 받으니까 출전이 요걸 물어보는지 요거를 물어보는지를 확인하셔야죠. 그러면 할인액을 포함한 제외한 무슨 금액? 할인된 금액을 과표를 하라고. 오케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고사장에서 눈이 안 들어오면 이제 환장하는 거야. 좀 이런 거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시험은 이거야. 동그라미 2번은 뭐고? 포함 대상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 뭐야, 여러분? 제외 대상이야, 결론은. 자, 시험은 이게 나올 텐데 주된 내용은 이거야. 포함 대상이냐, 제외 대상이냐, 이거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라고 시험에 나올 거야.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돼. 분명히 제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데 포함 대상이 많어, 제외 대상이 많어? 포함 대상이 많죠? 그럼 우리는 정리를 뭘로 하는가? 제외 대상을 먼저 잡으세요.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이 아니면 뭘로 가는 거야? 포함 대상. 이렇게 해서 문제 맞추는 수밖에 없어. 물론 제일 좋은 건 포함 대상 다, 제외 대상 다 외우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항상 메모리 딸리잖아. 공부하다 보면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걸 느끼죠? 하긴 그거 옛날 같지 않다는 것도 공부를 한 사람이 느끼죠. 공부를 안 하는데 뭘 느끼겠어. 집에 가서 잠만 잘 텐데, 씨. 학원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밥 먹고, 야, 이불 깔아! 나 자야 돼. 자, 제외 대상 먼저 보세요. 자, 제외 대상 첫 번째 뭐 나왔죠, 여러분?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나와 있나요? 책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어디 봐야 되는지. 122쪽, 메뉴, 동그라미 3번. 거기에 기업.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자, 밑줄 어디에?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자, 그 다음에 니은. 이거 잘 봐야 돼. 이미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자, 전기사법, 도시가스사법, 집단에너지사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밑줄. 죄송합니다. 전기가스, 열 등 밑줄죠. 전기가스, 열 등. 뭐죠, 여러분? 에너지 있죠,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여러분? 법률에 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전기, 가스, 열 등 밑줄 쳐야 돼. 그리고 뭐? 에너지. 자, 이렇게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설치하는 분담 비용은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디귿,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뭘 했어? 별개의 권리, 밑줄.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 써져 있네. 로서 보상금 성격을 띠고 있대. 그럼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써져 있잖아. 취득 물건은 뭘 했으니까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이다, 그 얘기야. 그게 뭐야?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이니까 포함, 제외, 제외. 리을, 부가치. 얘가 제일 중요해. 어려 여기다 10번 칩니다. 부가치에 적으세요. 간접세죠. 대표적인 간접세. 여러분 매일매일 세금 내잖아. 그게 간접세야. 오다가 편의점 들렀다, 오다가 커피숍 들렀다, 혼자 먹을 거냐, 선생님까지 챙겨갈 거냐 하다가 선생님까지 챙겨오신 분, 그런 분들은 꼭 시험에 합격할 것이고, 지 것만 사갖고 오는 사람은, 그때 이렇게 좀 갖다 놓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올해 꼭 시험에 합격할 것임이라.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때 여러분 물건 살 때 뭘 냈어? 부가치세. 부가치세는 여러분 직접세야, 간접세야? 간접세야, 포함, 제외. 제외.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제외야. 실무 나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만 일단 여러분 부가치세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앞 페이지 갑시다. 다시. 121조. 간접 비용의 범위. 이 세법을 7주 만에 끝내려갖고 나는 아주 환장을 하겠어요. 자, 간접 비용의 범위. 자, 기업,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나와있죠? 옆에다 적으세요. 땡땡. 적어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건설 자금 이자랍니다. 이거는 회계 용어예요. 사실 어려운 말인데. 그냥 여러분 그냥 건설 자금 이자는 포함, 제외, 포함. 이렇게 해서. 자, 그냥 잠깐 설명드릴게요. 건설 자금 이자는 뭐를 말하냐면, 자,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해. 그럼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적으니까? 크니까 자기 돈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뭘 받아? 대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타인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죠. 물론 타인 자본은 자기 자본이 부족으로 인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무슨 효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뭐라 하죠?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타인 자본 사용하죠. 그럼 타인 자본 사용하면 사용에 따른 뭐가 나가야 돼? 대가, 이자 비용이 나가죠.
그 이자 비용 중에서 취득시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바로 뭐라냐면 건설자금이자라는 회계 용어입니다. 하여튼 건설자금이자는 뭐 하기 전에 발생한 거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가격의 범위에 무조건 뭐야? 포함. 자, 니은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2번 포함돼서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야. 2번 시뻘게 좀 치셔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할부, 연부, 이자 또는 연체료 밑줄 쫙. 할부, 이자, 연부, 이자 또는 연체료. 포함 제외. 포함. 그런데 다만 뒤에 게 중요해. 다만 뒤에 게 중요해. 누가? 예, 법인이 아닌 자. 누구를 말해? 개인. 개인이 취득할 때 포함하래, 제외래? 제외하래. 이게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럼 얘는 문제 지문에 개인이 취득하느냐, 법인이 취득하느냐, 이걸 출전에 반드시 제시할 거야. 그래서 개인이 취득합니다. 라고 하면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포함이고 제외고. 제외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포함이고 제외고. 포함이고. 이걸 출전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농지법상 농지보존부담금,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자, 여기 앞에 건 안 해도 좋아.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 밑줄. 뭐랬어? 관계 법령에 따라 여기는 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이걸 우리 세 글자 뭐라 그러죠, 여러분? 가르고 닫고 공과금이라 하죠. 공과금. 이걸 뭐라 그런다고? 공과금이야.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 부담하는 거니까 이걸 공과금 포함 제외. 포함. 그러니까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이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라면 요즘은 이제 열로 잘 가. 리을과 미음 묶어. 리을과 미음. 요즘은 열로 가. 왜냐면 기역, 니은, 디귿은 옛날부터 나왔어. 출제원이. 그래서 장난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얼른 온다 여러분. 리을과 미음. 리을.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밑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 수수료, 대가 지급한 거 다 잡으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렇게 어떤 특정 일을 수행하고 대가 지급한 수수료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그다음에 미음, 밑줄. 취득 대금 외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밑줄 쫙. 이게 또 실무 나가면 나오죠. 여러분 이때 계약서를 어떻게 쓸 거냐도 고민해야 되고 이때에 매매 대금 외에 취득자 조건 부담액 대표가 뭐랬죠, 여러분? 정리하세요. 뭐 양도소득세죠. 취득자 조건 부담액의 대표가 뭐다고? 양도소득세. 이거 누가 내는 건데? 도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매 계약하는 과정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럼 이것도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하라고? 포함하라고요. 일어나 안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 우위일 때야? 매도자 우위일 때야? 매수자 우위일 때야? 매도자 우위일 때야. 매도자. 나 너한테 안 팔래. 팔어. 안 팔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중개사로서 도자 왜 안 팔려고 그래? 그때 나 얘한테 팔면은 양도소득세 나오는데 양도세 지금 1억 나온다. 내가 너한테 부동산을 7억 원에 팔았더니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는데? 1억 원. 그러면 7억 원에 팔아서 세금 1억 원 내면 나는 얼마 남어? 6억. 그럼 6억 주고 내가 딴 데 가서 7억짜리 사? 못 사? 못 사잖아. 그래서 안 팔겠다는 얘기야. 5천원 매매 하나 봤더니 이거 안 판다 그러죠. 그럼 중개사는 여러분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이거 중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씨. 그러면 수자한테 물어봐야죠. 수자야, 너 사고 싶어? 응. 그러면 도자가 너한테 왜 안 파냐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안 판대. 그럼 이걸 네가 내. 누가? 수자. 그래도 사겠대? 응. 그러면 산대. 그래?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죠. 양도소득세. 양도자한테 부과되는 양도세 누가?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 특약 걸어놔야죠. 이해하셨어요? 그 매매대금 얼마고? 거기다 뭐 양도소득세 얼마? 1억 원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취득자는 얼마 주고 산가 결론? 8억. 그럼 과표에 얼마를 잡을 거냐 그 얘기야.
7억 원을 잡을까? 8억 원을 잡을까? 8억 원으로 잡아라 그 얘기야. 8억 원으로. 왜? 어차피 너는 이거 1억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니까 8억 잡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단편적인 분들 계시죠. 아니 그냥 매매가에 7억 원으로 하면 취득세 얼마 내면 돼? 7억 원에서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뭘 포함하면 양도소득세 포함하면 얼마가 돼버리네? 8억이네? 그럼 취득세가 늘어나 줄어들어? 이제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도 이제 막 어려워. 늘어나게 되잖아. 그럼 굳이 뭐하러 이걸 잡냐고. 취득 가격에.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꼭 요 조그만 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러면 나중에 뭐 하면 양도할 때가 문제죠. 양도할 때. 양도가 이게 8억 원이 돼. 아니 9억 원이 양도했대. 내가 지금 이거 산 걸 나중에 얼마 양도했다고? 9억 원이 양도했대. 그럼 양도책은 얼마야? 어? 아씨. 실제 양도책은 얼마고? 1억 원이고 계약서로는 2억이단 말이야. 그럼 이때 1억 원을 안 잡았으면 취득세 신고를 안 했으면 부과되지 않은 1억 원이 어디 가서 붙어? 양도책에 붙어버리죠. 근데 내가 이걸 잡아버렸으면 양도책은 얼마 돼? 1억이 되죠. 아하, 내가 요때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뭐를 안 잡으면 양도세를 안 잡으면 그게 어디에 붙어? 양도차익에 붙어버린다고. 그러면 취득세를 안 내는 거하고 양도세 더 내는 금액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더 크다고. 그럼 차라리 1억을 지금 잡아서 취득세를 내더라도 요 놈이 나중에 뭘 줄여준다고? 양도차익을 줄여준다고. 사람아, 깨불고 있어. 됐어요? 네. 아니요, 하지 마세요. 난 지금 진도 나가야 돼. 질문할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요때에 요 취득자, 즉 취득자가 부담하기란 양도소득세는 취득 가격의 범위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하라고요. 일단 포함 제외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대비. 자,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부, 연부 이자 또는 뭐 여러분 연체료. 얘가 나면 어떻게 하랬어요? 그렇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출전이 이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좋아한단 말이야. 출전이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얘는 반드시 뭐로 확인하라고요?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개인이 취득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고? 제외. 법인이면 포함. 그런데 뭐는 건설자금 이자는 포함하라고요? 제외라고요? 개인, 법인 구분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원칙은 다 포함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출제는 요걸 더 좋아합니다. 뭐는? 부가가치세는 개인일 때, 법일 때 포함하라고 제외라고 얘기는 제외. 그래서 출전이 가장 선호하는 게 요 두 가지입니다. 자, 비교해 두시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 두시고요. 뭐 비읍은 우리 부동산 취득하면 여러분 반드시 뭘 매입하라고 했죠?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라고 그랬죠? 그럼 국민주택채권 매입해서 매입필증을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고 나면은 그 국민주택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 전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중도 매각할 수밖에 없다. 그때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매각 자산은 범위 어떻게 하라? 취득하기 범위에 포함하라. 그게 비읍에 있는 거죠? 비읍을 보고 있어야 돼. 다만 우리는 이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든 금융기관에 팔 수도 있고 누구한테 팔 수도 있어. 법무사한테 팔 수 있죠. 거기 밑줄. 금융회사 외의 자. 밑줄. 저거 누구야? 법무사 등. 이게 양도를 했다면은 그때 법무사한테 양도를 하지 않고 증권회사, 은행이나 증권회사든 금융회사한테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는 거 한번 좀 체킹해 두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나중에 양도세 할 때 또 뭐 나오니까 보고. 자, 그다음 123쪽 봅니다. 자, 123쪽 5번. 요것도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네요.
자, 5번은 별표 하나 정도만 치시면 돼요. 자, 법인이 아닌 자, 누구야? 개인. 자, 이 자가 건축물을 뭐 했다? 건축하거나 뭐 했대? 대수선에서 취득했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뭐 했대? 대수선에 취득했대. 그런데 그때 취득 가격 중 몇 프로? 90%를 넘는가? 여기 90%에 동그라미 10번개 칩니다. 이걸 출제 살짝 바꿉니다. 80% 뭐 이런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틀렸다는 걸 잡아내야 돼. 몇 프로?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어떻게 했대? 증명됐대. 그러면 그 밑에 양가로 1, 2, 3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과표하래. 다시 한번요. 법인이 아니자 적어놓으세요. 누구야? 개인이 건축물을 뭐 했대? 건축하거나 대수선에 취득한대. 근데 그 취득하는 가격 중에 몇 프로를 90%를 넘는 가격이 어떻게 한대? 법인장부에 따라 어떻게 한대? 입증된대. 그러면 그때는 양가로 1번 밑줄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여기 1번이죠. 밑줄 이 금액 외에다가 뭐를 2번과 3번을 뭐한 금액으로 하라고요? 더한 금액. 그래서 결론 이때는 양가로 1, 2, 3을 뭐한 금액으로 하라? 더한 금액을 하라. 그래서 양가로 2번 법인 장부로 뭐는 되지 않았지만 자 여러분 양가로 1번은 뭐랬어?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이고 2번은 뭐야?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소득세법상 뭘 받았다?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뭐 세금 계산서로 뭐 한 거 증명된 금액이 있다면 이거는 어떡하라? 더하라. 그 다음에 3번 아까 전에 봤던 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입한 뭐를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뭐는 매각차손 요거를 다 뭐한 금액? 더한 금액 양가로 1, 2, 3 묶으세요. 이걸 더한 금액을 뭐로 하라? 과표로 하라. 좀 잡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4조 간주 취득 과표합시다. 별표 3개. 저는 올해 뭐 출제될 거로 예상합니다. 간주 취득. 자, 그러면 간주 취득은 이미 아까 했었네요, 제가요. 자, 거기 양가를 보면 뭐 나왔다? 건축물을 뭐 했다? 건축했다. 그러면 건축 중에서 뭐와 뭐를 구분하라? 신축과 재축. 이때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무슨 취득이야? 실질 취득. 따라서 과표는 뭐로 한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 옆에다 적어놔. 무슨 가액? 전체 가액이죠. 박스를 봐, 박스. 근데 그 밑에 뭐는? 증축과 개축과 그 밑에 뭐는? 개수는 박스에 뭐라고 돼서 간주 취득을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간주 취득된 과표는 뭐라고 한다? 그리나요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무슨 가액이고? 전체 가액이고 뭐는 증축과 개축과 이전과 뭐는 개수는 무슨 가액이다고요? 간주취득. 그러면 간주취득은 묻지마. 무조건 무슨 가액을 과표를 하라고요? 증가한 가액. 시뻘게 동그래 줘야 되는 거. 박스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 지목 변경합시다. 전통적인 출제범위죠. 전통적.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그 가액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이걸 우리는 뭐 한 거로 보는가? 취득한 거로 보죠. 이때 무슨 가액을? 증가한 가액이죠. 자, 그러면 그때 양가로 2번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은 뭐와 뭐로 나눠라? 원칙과 예외로 나눠라. 자, 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전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원칙과 예외를 확인 안 해. 성질 급해갖고. 자,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목 변경을 해서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는 원칙.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뭐 지목이 변경된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거기 우리 책에는 몇 번으로 나왔죠,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요 1번에서 다시 동그라미 2번을 뭐하라고 해서 빼라고 그랬죠? 책을 보시면 나와 있어. 그러면 2번은 뭐야 말한다고?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 그래서 원칙은 결론.
책을 보세요. 뭐에서? 1에서 2를 뭐한 금액으로 알아서 뺀 금액으로 하라고 했죠. 이때 1은 뭐를 말하는 거고? 지목이 변경된 후의 시가표액이고 1번은 뭐를 말한다?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표액. 요걸 뭐한 거? 뺀 금액. 다만 판결문이나 모의에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된다면 입증된다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된다면 입증이 된대.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된다라고 예외 조건이 제시가 되면 이게 예외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판결이나 법인장부에 따라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됩니다. 라고 제시가 되면 그때는 시가표액의 차익을 구하지 않고 그 비용을 뭐한가로 봐라? 증가한 가액으로 봐라. 이때는 뭐야? 그 비용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험에 나온다 해서 분명히 건축하고 지목 변경. 그러면 특히 지목 변경은 출전이 뭘 물어보는지 원칙을 물어본지 예배를 물어본지 확인하셔서 원칙과 예배가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응? 그러면 예배인지 원칙인지 뭘 보고 판단하라? 원칙인지 예배인지 뭘 보고 판단해야 돼?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따라 지목 변경이 소요됩니다. 라는 지목이 변경된 소요 비용이 입증됩니다. 그럼 뭐로 대답하는 거고? 예배로 대답하고. 요 말이 없으면 여러분 뭘로 대답하라고요? 원칙으로 대답하시라고요. 오케이? 요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자기가 답을 골라. 그리고 맨날 이의제기 해달라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결문 법인장부터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고? 비용. 이 말이 없으면 어디로 가라고? 예외로 가라고. 원칙으로 하라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시가표정이 나와있죠. 자, 여기 시가표정이 뭐라는 건 아셔야 되죠. 그래서 맨 밑에 토지는 시가표를 뭘로 하라? 토지 뭘 하라? 개별 공시지가로 하라. 125쪽 맨 밑에. 토지 시가표액은 뭐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뭐를 시가표를 하라고요?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하라고 박스에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여러분 학교에서 감정평가할 때 배우신다고 그랬죠? 가격 공시제도 할 때 하잖아. 안 해보면 어쩔 수 없어. 나도 몰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128조 면세점 빨리 확인합시다. 미치겠네. 밑줄 취득가격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 뭐란다 그러면 면세점. 다만 다음 페이지 매니 토지나 건물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몇 년이네? 1년이네.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그때는 어떻게 알아서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니 오늘 50만 원치 샀는데 그 옆에 토지를 또 샀다고 50만 원치. 그러면 거기에 몇 년이 내면 1년이 내면 어떻게 해야 합산한 금액. 그럼 얼마짜리가 된다는 얘기야? 100만 원짜리라는 얘기야. 그럼 50만 원 면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2번은 면세점 규정을 악용하는 걸 뭐하게 한 거야? 방지한 규정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세율과 나머지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